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혹은 우리 부모님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다. 예전 같지 않다는 어르신들의 말씀, 우리는 그저 세월의 당연한 흐름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무기력함 뒤에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의 침묵의 질병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운동 삼아 집에서 15분 거리의 시장을 다녀오는 한 어르신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힘겨워 보입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천근만근인 듯 숨을 헐떡이며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다리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고 맙니다. 온몸이 녹초가 된 모습입니다. 온몸이 다 힘들어요. 특히 다리가 뻐근하고 저리고 아파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항상 이래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전문가는 이 현상을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으로 설명합니다.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근력, 그리고 신체 기능이 모두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심지어 사망률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하여 8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노화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지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나 잘못된 생활습관도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한국 노인 남성의 21.3%, 여성의 13.8%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건강 문제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근력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한 예방이자 치료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 각기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근감소증이라는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한때 무용과 노래를 사랑하며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꿨던 순희 씨입니다. 그녀의 삶에 무기력감이 찾아온 것은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내려오다 다리가 휘청했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취미로 즐기던 춤 연습도 이제는 버겁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연습해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체력이 한계에 부딪히니 하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제 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좋아질 방법만이라도 알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두 번째 주인공은 군포시에 사는 한상미 씨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온몸에 통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죠. 그녀의 다리에는 파스가 가득 붙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비탈길을 걷는 건 정말 고역이에요. 4년 전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은 후 그녀의 일상은 주로 소파에 누워있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다리가 늙어 힘없이 축 처진 어머니의 다리처럼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주 싫어해요. 헬스장을 다녀봐도 다음 날이면 온몸이 아파서 결국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상미 씨의 식습관 역시 문제였습니다. 요리를 즐기지 않아 주로 국수나 밥 위주의 간소한 식사를 하고 육류나 생선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운동 부족과 더불어 심각한 영양 불균형, 특히 단백질 섭취 부족이 그녀의 근감소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노인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칼로리 섭취량도 부족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년층은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2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우리 몸의 근육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은 1949년생 김사홍 씨입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걷기 예찬론자입니다. 하루 평균만 5,000보를 걷는다는 그의 열정은 4년 전 받은 척추관 협착증 수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술 후 10kg 이상 체중이 줄고 특히 엉덩이 근육이 빠져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곤 했습니다. 작년에만 2번을 넘어졌어요. 발목을 심하게 삐어서 보름 넘게 고생했죠. 사홍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근육 자체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 즉 저항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 세 사람의 몸 상태는 정확히 어떨까요? 정밀 검사를 통해 그들의 근육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짐 들기,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의 신체 수행 능력 평가, 의자에 앉았다 5번 일어서는 데 걸리는 시간, 악력 측정, 종아리 둘레 측정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합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년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순희 씨는 악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근감소증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데 16초나 걸려 하체 근력이 매우 심각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근육량을 직접 측정한 골격근 지수는 4, 61로 정상 기준인 5, 4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심한 근감소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상미 씨 역시 근감소증 진단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악력은 13kg으로 여성 기준치인 18kg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병뚜껑을 따는 것조차 힘겨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골격근 지수 역시 5, 2로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빚어낸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매일만 보 이상을 걷던 사홍 씨의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의 악력과 근육량 모두 남성 기준치에 미달했습니다. 열심히 걷기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감소증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는 근력을 키우는 운동 없이는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근감소증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낙상입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신체 손상의 절반이 낙상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등이 골절되면 장기간 거동이 어려워지고 이는 근육을 더욱 빠르게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긴급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과 체계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먼저 식단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무게 1kg당 일반 성인은 0.8g, 65세 이상은 1.2g 섭취가 권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의 무게가 아닌 순수한 단백질의 양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8g을 섭취하려면 돼지고기로는 탁구공 크기인 40g, 두부로는 5분의 1 모인 80g을 먹어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지방이 적은 육류, 생선, 달걀, 두부 등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총 섭취 칼로리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에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운동 처방입니다. 집에서 수건이나 생수병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상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수건을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기며 가슴과 등 근육을 자극하고 가벼운 생수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며 어깨 근육을 단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확한 자세와 낮은 강도입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므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체 운동으로는 동키킥 동작이 추천되었습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당나귀가 뒷발질하듯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하여 보행 능력을 개선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근력 운동은 우리 몸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마법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만 분비되는 물질로 지방세포를 줄여 비만 치료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힘을 기르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인 셈입니다. 그렇게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일 식단과 운동을 기록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식탁이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였던 상미 씨의 밥상에는 소고기 찹스테이크가 올랐고 매 끼니 단백질 양을 저울로 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찬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팠던 그녀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며 단백질을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누워만 있던 그녀가 TV를 보며 운동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산소 운동만 고집했던 사홍 씨도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꾸준히 처방받은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식단 역시 두부, 달걀, 생선을 챙겨 먹으며 단백질 섭취량을 늘렸습니다. 심한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던 순희 씨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할 때마다 통증이 있었지만 꾸준히 반복하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을 즐겨 먹는 등 식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일간의 여정이 끝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어했던 순희 씨,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데 16초나 걸렸던 그녀가 단 9초 만에 성공했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려 7초나 단축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근력 측정 결과 왼쪽 다리 근력은 2주 전보다 무려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근육량 역시 60일에서 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리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항상 웃음이 나요. 상미 씨의 근육량은 5, 2에서 5, 21로 아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전문가는 운동을 시작하면 근력과 신체 수행 능력은 빠르게 좋아지지만 근육량은 서서히 뒤따라온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악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의자 일어서기 시간도 3초나 단축되어 정상 수치를 회복했습니다. 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힘 역시 이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니 정말 기뻐요. 저에게는 엄청난 플러스예요.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매일 걷던 사홍 씨에게도 근력 운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리는 근육은 왼쪽 다리의 경우 85%나 향상되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양쪽 다리 근력이 모두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낙상의 위험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으며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TV를 보며 잠시라도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혹은 우리 부모님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다. 예전 같지 않다는 어르신들의 말씀, 우리는 그저 세월의 당연한 흐름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무기력함 뒤에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의 침묵의 질병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운동 삼아 집에서 15분 거리의 시장을 다녀오는 한 어르신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힘겨워 보입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천근만근인 듯 숨을 헐떡이며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다리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고 맙니다. 온몸이 녹초가 된 모습입니다. 온몸이 다 힘들어요. 특히 다리가 뻐근하고 저리고 아파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항상 이래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전문가는 이 현상을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으로 설명합니다.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근력, 그리고 신체 기능이 모두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심지어 사망률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하여 8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노화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지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나 잘못된 생활습관도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한국 노인 남성의 21.3%,
여성의 13.8%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건강 문제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근력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한 예방이자 치료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 각기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근감소증이라는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한때 무용과 노래를 사랑하며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꿨던 순희 씨입니다. 그녀의 삶에 무기력감이 찾아온 것은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내려오다 다리가 휘청했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취미로 즐기던 춤 연습도 이제는 버겁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연습해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체력이 한계에 부딪히니 하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제 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좋아질 방법만이라도 알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두 번째 주인공은 군포시에 사는 한상미 씨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온몸에 통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죠. 그녀의 다리에는 파스가 가득 붙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비탈길을 걷는 건 정말 고역이에요. 4년 전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은 후 그녀의 일상은 주로 소파에 누워있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다리가 늙어 힘없이 축 처진 어머니의 다리처럼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주 싫어해요. 헬스장을 다녀봐도 다음 날이면 온몸이 아파서 결국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상미 씨의 식습관 역시 문제였습니다. 요리를 즐기지 않아 주로 국수나 밥 위주의 간소한 식사를 하고 육류나 생선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운동 부족과 더불어 심각한 영양 불균형, 특히 단백질 섭취 부족이 그녀의 근감소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노인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칼로리 섭취량도 부족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년층은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2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우리 몸의 근육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은 1949년생 김사홍 씨입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걷기 예찬론자입니다. 하루 평균만 5,000보를 걷는다는 그의 열정은 4년 전 받은 척추관 협착증 수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술 후 10kg 이상 체중이 줄고 특히 엉덩이 근육이 빠져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곤 했습니다. 작년에만 2번을 넘어졌어요. 발목을 심하게 삐어서 보름 넘게 고생했죠. 사홍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근육 자체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 즉 저항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 세 사람의 몸 상태는 정확히 어떨까요? 정밀 검사를 통해 그들의 근육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짐 들기,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의 신체 수행 능력 평가, 의자에 앉았다 5번 일어서는 데 걸리는 시간, 악력 측정, 종아리 둘레 측정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합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년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순희 씨는 악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근감소증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데 16초나 걸려 하체 근력이 매우 심각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근육량을 직접 측정한 골격근 지수는 4, 61로 정상 기준인 5, 4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심한 근감소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상미 씨 역시 근감소증 진단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악력은 13kg으로 여성 기준치인 18kg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병뚜껑을 따는 것조차 힘겨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골격근 지수 역시 5, 2로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빚어낸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매일만 보이상을 껐던 사홍 씨의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의 악력과 근육량 모두 남성 기준치에 미달했습니다. 열심히 걷기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감소증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는 근력을 키우는 운동 없이는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근감소증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낙상입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신체 손상의 절반이 낙상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등이 골절되면 장기간 거동이 어려워지고 이는 근육을 더욱 빠르게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긴급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과 체계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먼저 식단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무게 1kg당 일반 성인은 0.8g, 65세 이상은 1.2g 섭취가 권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의 무게가 아닌 순수한 단백질의 양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8g을 섭취하려면 돼지고기로는 탁구공 크기인 40g, 두부로는 5분의 1모인 80g을 먹어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지방이 적은 육류, 생선, 달걀, 두부 등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총 섭취 칼로리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에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운동 처방입니다. 집에서 수건이나 생수병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상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수건을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기며 가슴과 등 근육을 자극하고 가벼운 생수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며 어깨 근육을 단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확한 자세와 낮은 강도입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므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체 운동으로는 동키킥 동작이 추천되었습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당나귀가 뒷발질하듯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하여 보행 능력을 개선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근력 운동은 우리 몸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마법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만 분비되는 물질로 지방세포를 줄여 비만 치료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힘을 기르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인 셈입니다. 그렇게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일 식단과 운동을 기록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식탁이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였던 상미 씨의 밥상에는 소고기 찹스테이크가 올랐고 매 끼니 단백질량을 저울로 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찬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팠던 그녀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며 단백질을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누워만 있던 그녀가 TV를 보며 운동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산소 운동만 고집했던 사홍 씨도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꾸준히 처방받은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식단 역시 두부, 달걀, 생선을 챙겨 먹으며 단백질 섭취량을 늘렸습니다. 심한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던 순희 씨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할 때마다 통증이 있었지만 꾸준히 반복하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을 즐겨 먹는 등 식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일간의 여정이 끝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어했던 순희 씨,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데 16초나 걸렸던 그녀가 단 9초 만에 성공했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려 7초나 단축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근력 측정 결과 왼쪽 다리 근력은 2주 전보다 무려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근육량 역시 61에서 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리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항상 웃음이 나요. 상미 씨의 근육량은 2에서 22로 아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전문가는 운동을 시작하면 근력과 신체 수행 능력은 빠르게 좋아지지만 근육량은 서서히 뒤따라온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악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의자 일어서기 시간도 3초나 단축되어 정상 수치를 회복했습니다. 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힘 역시 이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니 정말 기뻐요. 저에게는 엄청난 플러스예요.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매일 걷던 사홍 씨에게도 근력 운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리는 근육은 왼쪽 다리의 경우 85%나 향상되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양쪽 다리 근력이 모두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낙상의 위험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으며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TV를 보며 잠시라도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혹은 우리 부모님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다. 예전 같지 않다는 어르신들의 말씀, 우리는 그저 세월의 당연한 흐름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무기력함 뒤에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의 침묵의 질병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운동 삼아 집에서 15분 거리의 시장을 다녀오는 한 어르신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힘겨워 보입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천근만근인 듯 숨을 헐떡이며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다리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고 맙니다. 온몸이 녹초가 된 모습입니다. 온몸이 다 힘들어요. 특히 다리가 뻐근하고 저리고 아파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항상 이래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전문가는 이 현상을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으로 설명합니다.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근력, 그리고 신체 기능이 모두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심지어 사망률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하여 8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노화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지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나 잘못된 생활습관도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한국 노인 남성의 21.3%, 여성의 13.8%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건강 문제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근력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한 예방이자 치료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 각기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근감소증이라는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한때 무용과 노래를 사랑하며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꿨던 순희 씨입니다. 그녀의 삶에 무기력감이 찾아온 것은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내려오다 다리가 휘청했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취미로 즐기던 춤 연습도 이제는 버겁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연습해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체력이 한계에 부딪히니 하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제 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좋아질 방법만이라도 알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두 번째 주인공은 군포시에 사는 한상미 씨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온몸에 통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죠. 그녀의 다리에는 파스가 가득 붙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비탈길을 걷는 건 정말 고역이에요. 4년 전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은 후 그녀의 일상은 주로 소파에 누워있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다리가 늙어 힘없이 축 처진 어머니의 다리처럼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주 싫어해요. 헬스장을 다녀봐도 다음 날이면 온몸이 아파서 결국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상미 씨의 식습관 역시 문제였습니다. 요리를 즐기지 않아 주로 국수나 밥 위주의 간소한 식사를 하고 육류나 생선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운동 부족과 더불어 심각한 영양 불균형, 특히 단백질 섭취 부족이
그녀의 근감소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노인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칼로리 섭취량도 부족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년층은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2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우리 몸의 근육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은 1949년생 김사홍 씨입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걷기 예찬론자입니다. 하루 평균만 5,000보를 걷는다는 그의 열정은 4년 전 받은 척추관 협착증 수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술 후 10kg 이상 체중이 줄고 특히 엉덩이 근육이 빠져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곤 했습니다. 작년에만 2번을 넘어졌어요. 발목을 심하게 삐어서 보름 넘게 고생했죠. 사홍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근육 자체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 즉 저항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 세 사람의 몸 상태는 정확히 어떨까요? 정밀 검사를 통해 그들의 근육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짐 들기,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의 신체 수행 능력 평가, 의자에 앉았다 5번 일어서는 데 걸리는 시간, 악력 측정, 종아리 둘레 측정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합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년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순희 씨는 악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근감소증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데 16초나 걸려 하체 근력이 매우 심각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근육량을 직접 측정한 골격근 지수는 4, 61로 정상 기준인 5, 4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심한 근감소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상미 씨 역시 근감소증 진단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악력은 13kg으로 여성 기준치인 18kg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병뚜껑을 따는 것조차 힘겨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골격근 지수 역시 5, 2로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빚어낸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매일만 보 이상을 걷던 사홍 씨의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의 악력과 근육량 모두 남성 기준치에 미달했습니다. 열심히 걷기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감소증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는 근력을 키우는 운동 없이는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근감소증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낙상입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신체 손상의 절반이 낙상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등이 골절되면 장기간 거동이 어려워지고 이는 근육을 더욱 빠르게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긴급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과 체계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먼저 식단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무게 1kg당 일반 성인은 0.8g, 65세 이상은 1.2g 섭취가 권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의 무게가 아닌 순수한 단백질의 양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8g을 섭취하려면 돼지고기로는 탁구공 크기인 40g, 두부로는 5분의 1 모인 80g을 먹어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지방이 적은 육류, 생선, 달걀, 두부 등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총 섭취 칼로리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운동 처방입니다. 집에서 수건이나 생수병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상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수건을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기며 가슴과 등 근육을 자극하고 가벼운 생수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며 어깨 근육을 단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확한 자세와 낮은 강도입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므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체 운동으로는 동키킥 동작이 추천되었습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당나귀가 뒷발질하듯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하여 보행 능력을 개선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근력 운동은 우리 몸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마법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만 분비되는 물질로 지방세포를 줄여 비만 치료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힘을 기르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인 셈입니다. 그렇게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일 식단과 운동을 기록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식탁이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였던 상미 씨의 밥상에는 소고기 찹스테이크가 올랐고 매 끼니 단백질 양을 저울로 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찬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팠던 그녀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며 단백질을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누워만 있던 그녀가 TV를 보며 운동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산소 운동만 고집했던 사홍 씨도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꾸준히 처방받은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식단 역시 두부, 달걀, 생선을 챙겨 먹으며 단백질 섭취량을 늘렸습니다. 심한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던 순희 씨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할 때마다 통증이 있었지만 꾸준히 반복하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을 즐겨 먹는 등 식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일간의 여정이 끝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어했던 순희 씨,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데 16초나 걸렸던 그녀가 단 9초 만에 성공했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려 7초나 단축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근력 측정 결과 왼쪽 다리 근력은 2주 전보다 무려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근육량 역시 60일에서 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리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항상 웃음이 나요. 상미 씨의 근육량은 2에서 21로 아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전문가는 운동을 시작하면 근력과 신체 수행 능력은 빠르게 좋아지지만 근육량은 서서히 뒤따라온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악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의자 일어서기 시간도 3초나 단축되어 정상 수치를 회복했습니다.
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힘 역시 이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니 정말 기뻐요. 저에게는 엄청난 플러스예요.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매일 걷던 사홍 씨에게도 근력 운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리는 근육은 왼쪽 다리의 경우 85%나 향상되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양쪽 다리 근력이 모두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낙상의 위험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으며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TV를 보며 잠시라도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혹은 우리 부모님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다. 예전 같지 않다는 어르신들의 말씀, 우리는 그저 세월의 당연한 흐름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무기력함 뒤에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의 침묵의 질병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운동 삼아 집에서 15분 거리의 시장을 다녀오는 한 어르신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힘겨워 보입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천근만근인 듯 숨을 헐떡이며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다리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고 맙니다. 온몸이 녹초가 된 모습입니다. 온몸이 다 힘들어요. 특히 다리가 뻐근하고 저리고 아파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항상 이래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전문가는 이 현상을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으로 설명합니다.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근력, 그리고 신체 기능이 모두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심지어 사망률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하여 8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노화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지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나 잘못된 생활습관도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한국 노인 남성의 21.3%, 여성의 13.8%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건강 문제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근력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한 예방이자 치료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 각기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근감소증이라는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한때 무용과 노래를 사랑하며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꿨던 순희 씨입니다. 그녀의 삶에 무기력감이 찾아온 것은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내려오다 다리가 휘청했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취미로 즐기던 춤 연습도 이제는 버겁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연습해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체력이 한계에 부딪히니 하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제 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좋아질 방법만이라도 알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두 번째 주인공은 군포시에 사는 한상미 씨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온몸에 통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죠. 그녀의 다리에는 파스가 가득 붙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비탈길을 걷는 건 정말 고역이에요. 4년 전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은 후 그녀의 일상은 주로 소파에 누워있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다리가 늙어 힘없이 축 처진 어머니의 다리처럼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주 싫어해요. 헬스장을 다녀봐도 다음 날이면 온몸이 아파서 결국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상미 씨의 식습관 역시 문제였습니다. 요리를 즐기지 않아 주로 국수나 밥 위주의 간소한 식사를 하고 육류나 생선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운동 부족과 더불어 심각한 영양 불균형, 특히 단백질 섭취 부족이 그녀의 근감소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노인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칼로리 섭취량도 부족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년층은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2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우리 몸의 근육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은 1949년생 김사홍 씨입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걷기 예찬론자입니다. 하루 평균만 5,000보를 걷는다는 그의 열정은 4년 전 받은 척추관 협착증 수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술 후 10kg 이상 체중이 줄고 특히 엉덩이 근육이 빠져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곤 했습니다. 작년에만 2번을 넘어졌어요. 발목을 심하게 삐어서 보름 넘게 고생했죠. 사홍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근육 자체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 즉 저항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 세 사람의 몸 상태는 정확히 어떨까요? 정밀 검사를 통해 그들의 근육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짐 들기,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의 신체 수행 능력 평가, 의자에 앉았다 5번 일어서는 데 걸리는 시간, 악력 측정, 종아리 둘레 측정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합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년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순희 씨는 악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근감소증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데 16초나 걸려 하체 근력이 매우 심각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근육량을 직접 측정한 골격근 지수는 4, 61로 정상 기준인 5, 4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심한 근감소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상미 씨 역시 근감소증 진단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악력은 13kg으로 여성 기준치인 18kg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병뚜껑을 따는 것조차 힘겨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골격근 지수 역시 5, 2로 기준치 이하였습니다.